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흔히 그 시장에서만 사용되는 언어를 만들어내곤 하거든요. 재초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이 제시 그건 아니고요.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부과되는 재건축 초과 이익에 따른 환수금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대선 공약 당시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좀 줄여줄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 해서 이런 것들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강맨션 재건축 단지에 최근 가구당 7억 7천만 원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예정액이 부과가 됐다고 합니다. 쟁점이 뭔지 알아보고요. 앞으로 주택시장 3대 규제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는 이 재초환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8월에 나올 정책 한번 미리 볼게요.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용산에 40년 된 단지입니다. 한강맨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예정액으로 가구당 7억 7천만 원씩 내라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고요?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뭔가 이거 좀 헷갈리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재건축을 통해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이 한 가구당 3천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 초과이익의 10에서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준공 승인까지 오르는 집값 가운데서요.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분하고 공사비나 개발 비용들을 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산출하고 이 이익에 해당하는 10에서 50%를 부담금으로 낸다는 겁니다. 이게 한강변 68층 초고층 아파트로 5년 후에 완공될 예정이다. 우리가 잘은 몰라도 한강변에 이 정도 고층이면은 굉장히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니까 이 정도 가격을 예상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 조합원들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비싸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요? 네, 이게 이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일의 가격하고 준공 시점에, 그러니까 지금 준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해서 준공을 하는 미래의 가격을 예측해서 그 사이의 가격 상승분 중에 평균적인 주변 시세의 상승분은 제외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한 다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일단 최근에 부과된 단지가 이제 서초 반포 1단지가 작년 9월에, 20년 9월에 부담금을 통보받았는데요. 반포 주공 1단지도 굉장히 대표적인 한강변 아파트인데 여기가 4억 200만 원 부담금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강맨션 이촌동 입장에서는 대략 4억 원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7억 7,700만 원이라서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기준 연도가 달라서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조합 측에서는 당연히 비싸다는 얘기가 나올 테고 조합하고 이 부동산원은 입장차가 상당히 커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쟁점이 뭡니까? 네, 이제 지금 밖에 알려진 거로는요, 부동산원은 한강맨션의 현재 시세를 평당 약 8천만 원으로 보고 사업 종료 시점에는 1억 원까지 갈 것이다라는 가정으로 이 초과이익을 산출한 걸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조합은 지금의 시세를 평당 6,400만 원 정도로 보고 종료 시점에 8천만 원으로 간다. 그래서 이 얼마까지 오르냐에 따라서 초과이익이 달라지는데 부동산원은 평당 1억 원, 조합은 8천만 원.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얼마로 보느냐도 상당히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세부 내용 안에서는 개발 비용을 어디까지 비용으로 차감해 줄 것이냐도 디테일에 따라서 부과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니 그 제초한 나랑 상관없는데 내가 그것까지 알아야 돼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현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제도에 따라 어떤 입장을 보일 거냐 이 시금석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리는데 재건축에 따른 개발 이익은 반드시 발생할 거다. 예상은 되지만 또 부담이 커진다. 이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조합원들도 나름대로 반론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이게 이제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워낙에 조합원과 정부와 이견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우리가 양도세를 내죠. 이거는 매도하면서 현금을 받기 때문에 실현이익이라고 해서 양도세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서 가장 이견이 있는 부분은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차익에 대해서 과세는 하는데 계속 거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재건축을 했다는 이유로 살면서 내야 되는 비용이 또 발생한다라는 부분이 제일 큰 이견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법안이 도입됐던 배경 자체가 과거에 참여정부 당시에 재건축 가격이 워낙에 많이 오를 때 재건축 시세가 아파트 가격을 이끈다, 선행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억제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나왔던 법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심지 안에서 주택을 공급하려면 재건축을 다 막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네, 양측의 입장은 뭐 받아야 되는 쪽 그리고 내야 되는 쪽의 입장은 엇갈리게 마련일 텐데 그래서 정비업계에서는 재건축하지 말고 리모델링 하겠다 이런 단지들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은 뭐가 다릅니까? 전체 사업성을 따질 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제초안을 제외하고 본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재건축의 수익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은 기존 아파트를 아예 허물고 완전히 새로 지으면서 일반 분양이라고 하죠. 조합원 외에 일반 분양을 해서 수익을 더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의 공사비 부담, 사업비 부담을 일반 분양을 통해서 채우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건물을 완전히 허무는 것이 아니라 골조를 그대로 두고 일반 분양을 일부 아주 소수, 그러니까 즉 많아봐야 3계층 정도를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해당 공사비를 각자 납부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리모델링보다 수익성이 높다고 하고 더 선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이 워낙에 억 단위로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이 오히려 수익성이 낮다라고 판단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아주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리모델링 공공 컨설팅 결과 보고서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경기도에서 30년 이상 된 7개 노후단지를 대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사업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되는 단지가 7개 중에 6개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분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한 비용이 그만큼 이렇게 역전시킬 만큼 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지난해 대형 건설사들이 리모델링 수주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재건축을 검토하다가 그러느니 그냥 리모델링을 하자라는 단지도 꽤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새집 공급이 좀 줄어든다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아니 실제로 이 재초환이라는 거 낸 단지가 한 군데도 없다 이 얘기 들었거든요. 어떤 게 진실인가요? 저도 이게 한 군데도 없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희소하게 일부 아주 작은 단지에 부과된 사례가 있었다라고는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갈등을 많이 겪은 법안이다 보니까 2006년에 발표를 했을 때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게 헌법소원까지 가게 되고요. 2018년에 다시 도입하면서는 2019년도에 합헌 판결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위헌이다라고 하고 납부를 안 하고 다시 이거를 재판을 가게 되고 그러면 정부는 유예 기간을 또 두게 되고 글로벌 금융위기 오니까 또 다시 이거는 이제 폐지가 됐던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대형 단지 중에서 납부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이고 현 정부도 당분간은 이 법 자체를 약간 개정할 예정으로서 부과를 잠정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부과한 사례가 없으니까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초과이익 환수를 많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면 대체로 재건축이 중단되는 사례들이 많았고 또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악화되면 다시 이 법안도 재검토하거나 폐지된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월에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 방안을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일단 이제 초과이익 환수의 면제 기준을 지금은 이제 3천만 원 이상 초과이익이 있을 경우에 부과하는데 이 3천만 원은 너무 기준이 약하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부과 대상 아파트가 나온다라고 해서요. 면제 기준을 최대 1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부과 개시일이 지금 기존 추진위원회 설립일부터 부과를 하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이 최소 10년씩 걸리잖아요. 짧게 걸려도 6년 이상 걸리는데요. 그 기간 동안의 초과이익을 이제 중간에 매매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은 단지일수록 초과이익 부과 시점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설립이 아니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조합 설립 인가일로 변경하자라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고 부과하는 비율도 세금 비율도 좀 낮추자 다양한 안들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번에 종부세 검토하면서 그 납부 시점을 유예하는 것도 나왔죠. 마찬가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당장 납부할 수 없다면 1주택 장기 보유자에 한해서 감면도 일부 해주고 납부도 좀 미뤄주자 이런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이었습니다.